네, 안녕하세요. 제30회 신춘문예 단막극전 기획을 맡고 있는 김효상입니다. 오늘도 작품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저와 함께 또 진행을 맡아주실 분? 네, 배우 성경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작품은 7번째 작품입니다. 조선일보 당선작 3대라는 작품인데요. 신춘문예 단막극전 작품을 우리 어떻게 하죠? 네. 타이밍 놓쳤죠? 네. 다시 네. 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렇게. 이거 아시겠죠? 이제 네. 아니 연출님이 잊어먹으실까봐. 예, 잊어버렸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타이밍입니다. 예, 자, 이 타이밍. 좋습니다. 좋아요. 자, 대망의 7번째 작품 신춘문예 단막극전 작품 파헤치기. 네, 여전히 어색합니다. 네, 네. 너무 어색해요. 뭐 다시는 이렇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네요. 몇 번 계속 많이 했는데 지금. 네, 할수록 부끄러워지죠. 그러니까. 이거 참. 네. 자, 오늘 소개를 먼저 하고 네. 갈까요? 오늘 초대손님 네. 어쨌든 주인공이신 분들. 네, 조선일보 당선작이죠. 3대 작가 임규현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임규현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석 연출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정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두 분 나오셨는데 오늘도 좀 풍성한 얘기를 이끌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그 임기현 작가님한테 뭐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리고 간단하게 소감을 다시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일단 처음에 12월 중순에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그때 저랑 아빠랑 가족들이랑 먹을 밥을 사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아빠한테 아빠 나 전화가 왔다. 나 당선이 됐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못 믿어가지고 그거 보이스피싱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핸드폰에 전화가 왔는데? 네, 저희 어. 집 가족들이 처음에는 에이 설마 했다가 그 사진 찍으러 오라고 문자를 주셨을 때 다 같이 막 이렇게 앉고 막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되게 나고요. 신뢰를 안 한, 그때 신뢰를 못한 가족끼리 불신의 골이 깊어요. 불신 막 이렇게 너가 설마 그럴 리 없다. 왜냐면 이게 제가 처음으로 낸 거였고 네. 제가 쓰면서도 약간 이건 안 될 것 같다라는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처음 낸 거에 최연소에 야 이번에, 처음부터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한데요. 이번에 8편의 그 작품 중에서 어쨌든 최연소 작가하고 음. 최고령 고령 아니죠. 아니죠? 네, 최고령까지 최용훈 네네네. 연출님이 계신 고령이 될 뻔하신 네. 연출님. 네. 저기 모자를 벗으면 최고령처럼 예,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네네.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게 또 환상의 케미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최고령과 예. 네, 최연소의 작가. 네. 그래서 그냥 얼떨떨 했어요, 작가님은? 네, 저는 너무 얼떨떨하고 그리고 막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1월 1일에 신문이 딱 나왔을 때 얘들아 나 됐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이거 꾸밀 거야 막 그러다가 정말 나와야지. 이것도 나중에 또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해? 이거 또 내가 진짜 뻥카나 보이스피싱 아닌가?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데 혹시나 잘못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다가 진짜 딱 확인이 될 때. 그렇죠. 너무 꿈 같을 때. 빼박일 때 딱 이제 자랑을 하는 거지. 맞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네. 막 인스타를 하는데 스토리 얘들아 그 캡처를 해가지고 막 올리면서 얘들아 내가 됐다 이러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러면 뭐 좀 돌리고 그랬어요? 뭐 밥도 사고 좀 그러고 싶었는데 시국 때문에 그런 건 못하고 그냥 기프티콘이라든가. 간단하게 그런 거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이제 첫 번째 지원을 해서 된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쓴 거는 첫 번째 희곡인 건가요? 아니면 여러 희곡이 있나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한 3-4편 정도 썼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때 생각했던 소재였는데 그거를 신춘문예에 낼 만한 글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써봤던 글입니다. 야. 원래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런 문학이나 이렇게 전공을 하시는 건가요? 네. 학교에서 지금 아직 학생 네네. 계셨나요? 2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되셨어요? 전공이 극작과입니다. 야, 백석대 1학년 재학 중. 네, 백석. 네. 1학 이제 2학년 된 거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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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작년이었으니까 1학년. 네. 엄청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부터 무슨 좀 글 좀 쓴다. 근데 이게 어렸어요, 고등학교 당성 때는? 소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작가가 꿈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한 학기에 300권의 책을 읽었다. 이렇게 말씀을 소감에 한 쓰셨더라고요. 학기에 300권? 네. 1년도 어머. 아니고? 응. 하루에 몇 권씩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만화책 읽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만화책은 나도 그 정도로 방학 때- 만화책도 그 정도는 안 되겠는데. 예, 옛날 단행본도 좀 얇았어요. 얇은 거, 빌려보는 거. 얇은 예. 거. 10권씩 막 그냥 음. 읽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어떤 책 어떻게 읽을게? 한 학기에 300권이면 또 방학 빼고 시즌 중이면 한 학기가 한 4개월 정도 되잖아요, 보통. 네. 대략 4, 5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 300권 읽었으면 책만 읽었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나머지 다 포기했다는 과목에. 저희 엄마가 선생님이셔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어머니가 퇴근을 할 때까지 도서관에 책 읽고 막 6권을 빌릴 수 있어가지고 6권 빌려가고 막 그래가지고 딱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한 학기에 몇 권씩 빌렸다가 나오는데 제가 300 몇 권으로 제일 많이 빌렸던 걸로 나왔어요. 대출 기록으로 네. 그걸 또 판단하는구나. 네. 임규현 누구야? 그래서 빌린 거지 안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본인의 이제 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읽었다는 맞나요? 네. 오. 사회자님들이 불신의 골이 깊은데. 아니 자꾸 우리 파헤쳐야 파헤치잖아요. 되니까. 그렇죠. 네. 연출님 진실을. 한 학기에 그 작업하시면서 술을 300병. 그렇죠. 저는 그 정도는 그쪽으로는. 근데 작품이라는 게 이렇게 쓰다 보면 모티브라는 게 있는데 혹시 그 300권 중에 어떤 모티브가 있었나요? 책에서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일에서 주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작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 그럼 더 네. 들어볼까요? 네네. 이렇게 아까 그 300권 읽었던 거 말고 네. 작품에 대한 평 같은 것도 있어요? 작품의 평. 네. 제가 또 그걸 잠시 잊었네요. 그러니까 네네. 심사평을 잠시 봤는데요. 심사평에 정신 보면은 차리셔야죠. 너무 재밌어서 네. 상황 설정의 창의성과 각 인물의 딜레마가 사건 진행의 추진력을 주는 작품이다라고 심사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3대라는 것은 어떤 3대죠?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손자 이렇게 세 가족의 3대라고 그렇죠. 표현을 했습니다. 염상섭 선생님의 3대 이후에 희곡으로 그렇죠. 우리가 3대를 만나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엔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게 약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모티브는 아니었나, 아니면 혹시 다른 것이 모티브는 있었나라는 궁금한 게 있어요. 작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어떤 작품 작품? 소개 좀. 3대는 노인 안락사라는 소재를 가지고 가면서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손자와 또 자기 아버지를 지키려고 하는 아빠와 또 그 사이에 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가상의 이제 설정이었던 거죠. 네. 우리의 뭐 어떤 미래 사회 가치, 미래 사회나 혹은 이제 곧 다가올 어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 노인을 사회적으로 이제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근데 미래 사회가 아닌 것이 이번 코로나 때 네네. 어느 나라였죠? 그 80대 맞아요. 그냥 방치. 이상은 예. 치료도 하지 말아라. 예. 예,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이랬던 게 있어서 사실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인데 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일 수 그렇죠. 있죠. 예, 네, 사실 맞습니다. 뭐 지금 뭐 노인 문제를 얘기한 뭐 작품도 있었고 꼭 노인 문제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 3대 혹시 3대랑 같이 이렇게 그럼 사세요? 조부모님이랑 뭐 산다든지 같은 이렇게 그런 왕래를 하시고 왕래는 되게 자주 했고 네. 제가 한 7살 때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동생이랑 이렇게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랑 할머니에 대해 조금 더 친숙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숙함을 바탕으로 정반대로 손자가 할아버지를 어택하는 혼자만의 상상을 했던 건가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키는데 지금 손자가 공무원인가처럼 이제 행정 집행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 거죠.
자기 할아버지를 근데 이제 아버지는 자기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숨겨놓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엔딩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뭐 예,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한 대를 건너서는 약간 뭔가 뭐라 그럴까요? 객관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타자화되는 거죠. 타자화되는 그런 사이가 된다라는 사회적인 그런 거. 우리가 워낙 또 핵가족 사회고 자기중심이니까 그 뭐죠? 손자가 된 그 집행관은 자기의 그냥 업무에 충실한 잘 봤나요 제가? 네, 맞습니다. 꼼꼼하게 봤죠 이 정도. 네. 기억을 하고 있네요. 제가. 딴 작품 잘 기억이 안 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막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뭐 본인의 이제 경험, 아니, 주변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그 어떤 사회적인 이슈 같은 거에서 좀 뽑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인도 그 3대가 같이 사는 경험들을 해야만이 이런 작품에 대한 구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떠신지, 실제. 되게 비슷했던 게 음. 제가 그 재수를 했었는데 재수를 할 때 지하철에서 한 노인분께서 짐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잘못 발이 디뎌가지고 넘어졌던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가서 막 일으켜 세워주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거기에 약간 조금 충격을 받고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학원에서 글을 쓸 때 그 빙하기라는 주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 번 생각하다가 빙하기가 어쩌면 그 우리 사회에서 우리 마음을 얼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뭔가를 쓰고 싶다가 돼서 3대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마음속 안에선 좀 휴머니즘 같은 네. 느낌이 좀 작용을 했던 거군요. 네. 책만 읽어서 그냥 되게 고지식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무대화 그리고 이 작품을 처음에 접했을 때 네. 본인 이제 연출가 협회에 이제 이 작품을 좀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고 뭐 연출 계획을 좀 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럴 때의 느낌 어떠셨는지. 지금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액면가대로 그대로 이제 저도 역시도 받아들였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기존에 그 전에 작업할 때도 그 세대 간의 갈등을 갖다 다룬 작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우리 지금 급속한 사회 변화를 겪다 보니까 한국 사회도 굉장히 지금 세대별로 그 기억하고 있는 거 경험했던 것이 그러니까 천차만별로 다르다 보니까 정서적인 그 유대감들이 있는 세대로 이렇게 딱딱 나뉘는 것 같고 네. 또 그 세대들만의 고유한 어떤 그 결속력, 결합력이 있는 반면에 타 세대하고는 또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그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갖다가 화합하고 좀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사실 한국의 역사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네네. 일제시대, 전쟁세대, 그리고 저기 뭐 4.19 세대, 네네. 산업화 세대, 80년 세대 뭐 각 10년 단위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세대 간의 경험들이 다르다 보니까 4.19 세대신가요? 네? 4.19 세대는 아니시죠? 이후죠? 4.19 세대는 아니고요. 네. 네. 여기 나이를 비밀로. 아, 예.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대 간의 그 텀들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가 어렸을 때 공유했던 그런 문화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세대의 간극이 굉장히 짧아지다 보니까 바로 몇 년 차이 안 나고 뭐 십수년 차이 나는 사람하고도 동질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때 공유했던 문화들이 좀 없어진. 그러니까. 예. 그래서 평상시에 좀 관심이 많았고 그런 작품들도 작업을 그러니까 몇 개를 했었죠. 그런 생각이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켜졌었고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겠고 그리고 연극을 통해서 어떤 문제 제기, 동시대와 같이 호흡하고 그리고 그것도 미학적으로 또 관객들한테 또 뭔가를 줄 수 있다라면 아니면 정서적으로 뭔가를 갖다 감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3대를 읽으면서 해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예.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작품을 연출을 하실 때 네. 저는 이 이제 대본을 보면서 그러니까 무대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뭐
아주 스케일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뒤에 이렇게 숨겨놓는 공간도 네. 있고 이렇게 분리된 공간, 이게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정적인 무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아니면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찍으시는지, 지금 말하는 그 3대라는 그 캐릭터 있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 네. 손자라는 캐릭터, 그 인물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건지 연습할 때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 그냥 네, 인물, 그걸 예. 잘 예. 그러니까 써놓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이제 제 숙제인 거고, 네. 이제 이게 이제 신춘문예 그 작업의 특성상 뭔가 원 팀이 하나의 팀이 하나의 공간을 갖다가 다 풀로 사용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무대를 갖다가 교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정서는 약간 더 밀도가 있는 어떤 공간, 더 작은 공간이면 더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르코가 작다면 넓죠. 작지만은 그게 그렇죠. 비어져 있을 때는 꽤 네네네네. 큰 공간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다고 했을 때 방공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무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그 연극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다 제대로 구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네네. 아무래도 그 빈 곳들을 그 배우나 관객들이 조금 상상력으로 메꿔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무대와 계획을 같이 들었을 때 좀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머릿속에 그렸던 무대 혹은 뭐 캐릭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출님하고 어떤 협의나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제 안에 정해놓은 이미지 같은 게 되게 컸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앞으로 더 나아갈 가능성 같은 거를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연출가님이랑 많은 분들과 여러 번 읽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캐릭터는 이렇게 가면 조금 더 살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고 또 그런 무대 계획을 들었을 때도 되게 놀랍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네. 되게 단편적으로 놀랬어요. 어떻게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놀랬어요. 실망스럽게 놀랬어요. 에게 그러면서 놀랬어요. 우리는 솔직한 방송이기 때문에 어떻게 솔직하게. 두 종류가 있어, 놀래는 것도. 저는 서프라이즈로 그래? 놀랐고 그렇게 아닌 거 아닙니다. 간소화시킨다 그랬거든 지금. 왜냐면 되게 얄팍한 상상력으로 만든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화시키는데도 얘기를 하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갑자기 뚝딱뚝딱 뭐가 되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기로 딱 됐을 때 뭔가 되게 놀랬거든요. 되게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본인 작품 또 무대화된 경험이 얼마나? 이게 처음입니다. 와. 이게 처음. 그럼 엄청나게 그 올해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해가 되겠어요? 앞으로 네. 인생에 있어서. 네. 그렇죠. 창창한 그 날 중에서 진짜 2021년에 이 해가 임기현 작가님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 세대 간의 문제라고 했는데 또 연출님하고도 그래도 이제 어쨌든 세대 차이가 좀 날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작업적인 부분은 아니고 아주 조금 덜 난다고 얘기할게요. 너무 미리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서 접고 들어가지 마시고. 아니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당당하게. 아니요, 제가 아니, 아직 시작 안 했는데.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하이치기. 그래서 그런 그 배우들하고도 그렇고 이렇게 현장에서 연습하는 현장에서 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 단지 캐릭터나 작품에 대한 해석 말고 세대적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이렇게 소통할 때 얘기를 하든지. 저는 오히려 제가 제일 어릴 걸 예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약간 내가 내 의견을 제대로 얘기를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무슨 말을 하나 하면 되게 귀 기울여 주시고 제가 한 마디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오시고 그거에 대한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약간 다 같이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세대 차이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은데 그냥
저 혼자만의 걱정을 조금 하다가 처음에 좀 했던 네. 거죠. 예. 하다가 가면서 그건 정말 쓸모없는 걱정이었구나 라고 어, 깨달았습니다. 좀 작업하시는 분들, 배우분들하고 네. 연출님께서는 그런 작가의 어떤 얘기를 좀 100% 수용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내부적인 논의나 어떤 이 방법에 대해 또 신춘문예 작품을 어떻게 예, 그 전에 해봤었죠. 예, 그때도 세 이런 편 정도 작가의 하셨죠? 예, 네. 젊은 작가와의 이런 소통의 그런 게 있었죠. 경험이 있으신 거죠. 예, 경험을 해봤었죠. 네네. 이제 20년 넘게 이제 저도 연출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넘었거든요. 20년이 네네. 넘었기 나이를 때문에.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굳이 그렇게까지 프로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연출적인 어떤 표현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내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중이겠지만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작가라든지 좋은 작가를 만나고 싶고 그리고 또 늘 새로운 배우들 만나고 싶고 그러면서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칭찬받은 작품 중에 그러니까 몇 작품이 있다 쳐보면은 연출적 선이 선명하거나 그 연출력에 대해서 칭찬받았던 작품은 제 공연을 못했어요. 그냥 네. 초연에 끝나고 말았어요. 예. 예. 뭐냐면은 조금 그 제작비 많이 쓰셨구나. 제작비도 문제가 있지만은 배우들을 갖다가 배우들을 좀 덜 존중했던 거죠 그때는. 잡았어 막. 살짝 그랬던 것들이 있죠 조금. 아무래도 두 발 옆으로 가란 말이야. 빙고. 이번에는 안 그러시던가요? 막 아니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 그것보다는 점점 배우가 살아있는 작품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점이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바운더리는 정해줘야 되죠. 그 바운더리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더 이 작품 틀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작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희곡이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소로공처럼 마음껏 놀아 봤으면 하는 것들이 그 요즘에 와서는 많은 생각 그랬으면 마음껏 거기서 놀았으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배우들이 먼저 이제 재공연 안 하냐고. 조금 더 열린. 재밌으니까. 작업 자체가 또 그러니까 그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진짜 그런- 무대에서 전 잘 모르지만 관객 입장에서 봐도 야 이게 그런 거 느껴질 때가 있어. 이거 재밌게 작업했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정말.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도 또 기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힘닿는 데까지 내 욕심으로도 한번 작업해봤던 그렇다고 해서 그때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작업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힘들어서 정말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의외로 평단이나 관객에게 야단 맞는 때도 있고 진짜 좀 힘 빼고 즐겁게 만들었는데 좀 의외로 야 재밌는데 흥미로운데 격려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꼭 힘준다고 해서 좋은 작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배우들도 그렇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좀 힘 빼고 이번에는 역시 좀 얘기를 다 많이 수용하고 가자라는. 아니요. 이제 물론 그건 이제 기본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역시 제 연극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선배들이 그런 말 하는 것들이 돌이켜 보면은 제가 했던 저의 그 시각과 저의 그 작업 패턴 때문에 새로운 작가를 만나게 되면은 또 변화해야 되고 또 그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생기는 것들이 늘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좀 성경선 배우님은 이제 옆에 계시는 저랑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 이 말씀 공감하세요? 그럴 때 다 겪어보셨어요? 노코멘트입니다. 별로 유쾌한 경험이 아니셨던 모양이에요. 진행자가 노코멘트라고 지금. 아니 우리가 말을 이끌어내야 되는 사람이. 너무 사랑해요. 저는 연출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희 그때는 저희 시를 갖다가 그렇죠. 예, 시를 네. 가지고 거의 시 전체 언어가 연극으로 다 만든 시였죠. 작품이었기 전 사실 때문에. 그 작품 되게 사랑하거든요. 예, 예. 정말 많이. 그 제가 소설 각색에서도 좀 했었고 시를 또 이렇게 이렇게 해체하고 재조립해서도 했었고 그러니까 제 깜냥껏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봤었던 경험이 있는데 네네. 좀 그때 제게 셌잖아요. 아니 제 저는 기분이. 되게 편하고 즐거웠어요. 네. 전 진심. 좋은 얘기 우리가 좋은 얘기 하면 이상하다니까. 고맙습니다. 아유, 실패. 끝낼게요. 작전 실패. 오늘 끝. 네, 요 시점에서 질문이 네, 네. 신춘문예를 3편이나 하셨고 네. 또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다시 신춘문예를 또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네. 신춘문예의 매력이나 단막극의 매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할까요? 네네. 네. 일단 밀도가 높죠. 네. 단막극은. 네네네. 네. 밀도가 높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시로도 작업해봤고 소설로도 작업해봤다고 하는데 단막극은 시를 마치 이렇게 시 같은 그렇죠. 느낌이 좀 강하죠. 그렇죠. 예. 그 짧은 시간 안에 분량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닌데 굉장히 그 작가의 고민과 생각 그리고 경험들이 압축돼 있기 때문에 압축돼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장막극들은 아무래도 서사 이야기들이 좀 더 서사가 좀 이렇게 좀 튼튼하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따라가는 재미가 있고 지금 특히나 이번에 그 3대 같은 경우에는 서정성이 굉장히 강해요. 예, 서사는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사회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모티브를 갖고 온 그 서사가 있고 그 내에 인물들 간에 그동안의 이 가족끼리의 그동안의 회한, 미움, 아쉬움, 원망 그리고 지금이라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어떤 뜨거움들, 따뜻함들 막 이런 것들이 엉켜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대사 하나하나에 압축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서정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걸 어떻게 잘 살려볼까 계속 고민 중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공연하는 순간까지 잘 살려서 네, 최근에는 서사성이 강한 어떤 작품들을 좀 하다가 다시 이렇게 서정성이 굉장히 강한 작품을 오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배우들이 열심히 협조해주고 계셔서 하는 데까지는 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서정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작품 얘기를 좀 다시 하자면 예, 예. 그 작품의 그 인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인물이 그 아버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아버지와 그 손자 사이에서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나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 중간에 그 가장 많은 그 연령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보면 30, 50대가 이제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연령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출님 개인적으로 네. 좀 공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할까 실제 현실에서 겪는 그런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뭐 세대 간에 제 작가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세대 차이를 좁히는 거, 세대 간에 소통을 하는 건 사실 젊은 층들은 그냥 막연하잖아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근데 경험을 해본 나이들이 다가간다든지 그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이제 작품 안에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너무 어려웠어요. 또 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질문이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저도 이제 아이가 지금 음. 고2 중3이에요. 네네. 예. 음. 제 말은 거의 무시하죠, 애들이. 왜일까요? 이제 사회성을 이제 키워나가는 때다 보니까 음. 가정에서 이제 벗어나서 네네. 친구 간의 이제 관계가 더 중요할 것이고 타인과의 이제 관계 맺기가 더 아빠 엄마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럴 거라고 보는데 예. 그 중간에 그러니까 허리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데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들 하죠. 예,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네. 가운데는 참 위아래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다는 네, 말씀들을 하시고 네, 네, 그러는데 그만큼 또 그게 이제 자연의 법칙인지도 모르겠고 예, 살아도 받고 그리고 저기 이제 죽음으로 향하는 나이 가까워지신 분들에 대해서 네. 나를 이만큼 또
그 키워주시고 걱정해 주셨던 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좀 보살펴 드려야 되는 것도 생기고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니까 그 나이 값을 하려고 예, 사람의 도리를 하려고 저는 이제 도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늘 고민하는데 그 몇 점짜리 아들이고 몇 점짜리 아빠인지는 저는 말을 하기가 좀 그런 것 같고 예, 그리고 저 양심상 민망하기도 하죠 지금. 예. 연습실에서 그런 얘기들, 이제 그런 서정성을 조금 더 같이 공감해 보자라고 배우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지는 않는지, 그 배우들끼리 이제 나온 얘기들 중에서 어떤 그 인물들의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예. 어떤 얘기들 좀 나누시는지 궁금해요. 분위기가 그러면 도란도란 하겠어요? 예, 예, 네. 네 분이서 네네. 귤 분위기는 까먹으면서 이렇게. 저기 뭐야 저희 배우분들 중에서 아니, 배우분들이 다 저기 기본적으로 수다 떠는 걸 좀 좋아해요. 예. 그래서 연습 끝나면은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걸. 연습할 때는 별 이제 그 저를 중심 제 이야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제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게 좀 세고 그 정해진 시간에는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 그 막걸리 집에서 예, 술집에서 예. 작가님은 연습실에 많이 오셨나요? 저는 정말 자주 가고 싶었는데 여러 일이 겹치고 막 개강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많이 못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웠죠. 더 가시면 되죠 이제. 앞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경계하는 건 아니시죠? 뭐 잠깐 늘 오라고 예, 열려 있는 예, 거죠. 네. 예. 그 얘기를 같이 그런 하고. 건 돼야죠. 네네. 아니 그 이전에는 어쨌든 이게 제가 왜 세대 간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게 자체가 신춘문예 작업을 하면서 프로덕션이 꾸려지면서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히는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중견의 작가와 이제 젊은 작가와 중견의 연출이 만나가지고 대부분 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사실 조금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좀 아쉬움이 남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저희 그 연출가 협회에서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좀 소통하고 이런 걸 권장하고 또 좀 불편한 점이 있으면 협회 쪽에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 근데 이번에 팀들은 진짜로 그냥 느낌이 그냥 되게 잘 맞았다. 되게 오래된 어떤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난 것 같다. 처음 만나지 않고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나중에라도 그런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파헤쳤는데 파헤쳐지지가 않을 정도로 다시 되게 묻어버렸네요. 우리가. 뭐 있을 것 같았는데. 단막극에 대해서 작가님도 또 한 말씀 해주시면 단막극의 매력. 우선은 되게 짧은 글인데 그 안에 기승전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게 짧은 만큼 빠른 시일 내내 안에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금방 완성을 하긴 했는데 단어 하나하나 수정하느라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것처럼 다른 신춘문예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이미 이렇게 당선된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단막극은 뭔가 약간 친해지고 싶은데 그렇게 막 썩 잘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좀 힘들어요 아직도. 쓰라면 쓰겠는데 약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직은 아닌 것 이제 같아요. 돈 줘야 쓰지 이제. 중단했으니까. 전업 희곡 작가에 대한 어떤 그런 포부 그런 거 좀 동기부여가 됐나요 이번에 중단하면서? 네. 한번 해봐야지 또 현장 가고 네. 보고 괜찮겠다 이렇게 살아도 아직은 뭐 굉장히 그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꼭 단정 줄 수 없지만 지금 또 일찍 이렇게 마음 먹으면 우리가 또 30 전에 또 대형 작가를 하나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등단해서 지금 굉장한 중견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가능성이 열려 있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앞으로의 극작의 날들이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뭐 끝으로 마지막으로 뭐 대부분 다 얘기를 했어요. 뭐 세대의 이야기, 뭐의 이야기, 이제 그런 어떤
뭐 사회적인 이야기, 뭐 다 연극이 대부분 다 사회적인 어떤 이슈, 그 좋은 점이라기보다 문제점 속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 각자가 이 이슈를 놓고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유독 이 작품에 대해서 나는 좀 이런 부분을 이번에 관객들이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이제 방점을 좀 찍고 싶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 먼저 할까요? 예, 뭐 키워드라든지 뭐 이런. 저는 글을 쓰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게 만약 연극이 된다면 그 보고 나오신 관객분들이 할아버지, 아빠, 손자 세 인물 중에서 나는 어느 인물이랑 가까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령대와 상관없이. 네, 연령대와 상관없이 한번 정서들.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 인물과 내가 비슷할 때 왜 비슷할까? 뭐가 닮았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면서 함께 뭔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연출님은 저 묻어가기 전략으로 보고 나와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서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다면. 자녀분들부터 먼저 관람하게 그렇죠, 하죠. 그렇죠. 아들들아 뭐 이렇게 와라. 녀석들아. 아빠의 마음이다. 이 뭐야 그 가족 간에 놀라운 것은 얼굴도 그것도 있지만은 그 목소리들이 닮았어요. 가족들 보면은 네, 소리가 닮았어요. 맞아요. 예.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은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이렇게 저는 모르는데 네네. 아버지 목소리랑 똑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느끼곤 하는데 그 저기 그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만큼 네. 예,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땠나 그리고 작품 보면서 아버지의 손이 어땠었지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만들 건데 안거나 잡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손의 온도가 어땠었지 아버지는 언제나 손에 뭐 땀이 좀 차 있지 않았었나 거칠지 않았었나 주름이 어땠나 이런 것들 내 아버지의 주름 내 어머니의 주름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냄새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본다라면 이 작품 보고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촉촉해지는 또. 성공했어.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휴머니스트.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7번째 작품 조선일보 3대 임규현 작가, 박정석 연출님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과연 이 3대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극장에서 나왔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할 수 있을까? 극장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 예. 현장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